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무학 이수정의 주식해서 여행가자 이수정입니다. 요즘 날씨 참 따뜻했죠? 이런 날은 주식으로 번 돈으로 여행까지 떠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은데요. 첫 봄비와 함께 이제 황사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행 계획이 있더라도 이제 좀 미뤄두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주식 공부와 매매에 있어서 이제 좀 더 신경 쓰는 게 어떨까요? 저희 이제 리치맵 이무학 대표님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너무 뿌예요, 그렇죠? 하늘도 네. 날씨는 굉장히 푸근하고 따뜻한데 예, 외부 활동을 하기가 상당히 조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집에 이제 어린 아이가 있는 가정은 특히나 좀 나가고 싶을 텐데 상당히 이 미세먼지도 많고 또 황사가 슈퍼 황사가 이번 봄에 또 온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국발 이 요인들이 조금 외부 활동을 좀 제한하는 것 같고 뭐 비유하자면 주식시장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중국발 황사도 중국에서 오듯이 지금 증시를 조금 괴롭히는 이유도 물론 이제 미국과 러시아 이런 그 서방 국가들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죠.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크림반도 관련한 좀 악재가 있겠습니다만 또 역시 중국의 경제 지표가 약간 좀 삐그덕거리면서 중국발에 또 이런 미세먼지처럼 좀 안 좋은 영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증시는 뭐 정직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1950선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1900 박스권이죠. 1990포인트 상단 그리고 1910포인트 하단을 딱 맞춰 놓고 좀 균형감 있게 좀 안정적으로 이번에는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만큼이나 좀 변동성이 크면서 흔들기보다는 지금 장세는 좀 정직하다. 위로 가면 떨어지고 밑으로 가면 올라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매 중심으로 좀 잡으시고 이런 구간 좀 어려운 구간 다시 한번 좀 겪고 있습니다만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은 항상 지나가면 항상 좀 제자리로 왔다는 이런 학습 효과도 생각해 보시면서 이번 주 매매도 또 열심히 좀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지난번 연예인 김수현 씨 열풍에도 키스트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이처럼 주식을 하려면 세상사 돌아가는 건 물론 이제 날씨까지 이제 날씨가 어떤지도 중요한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무학 전문가님처럼 이런 이슈들을 콕콕 찝어주는 전문가님들도 이제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들한텐. 그러면 이번 주도 어떤 이슈와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첫 번째 종목부터 이제 말씀해 주세요. 예, 오늘 첫 번째 갖고 온 종목은 일단 종목명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국전자금융이라는 회사입니다. 한국신용정보의 자회사예요. 한국신용정보의 자회사고, 은행의 ATM기 있죠? 은행 가보면 돈 뽑는 기계, ATM기 그리고 편의점에 있는 ATM기, 그런 그 현금을 운송하고 돈을 뭐 거기서 뽑아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을 운송하는 차량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그 네트워크망들을 여러 가지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ATM 관리 사업을 이 회사가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전자금융. 예, 이 회사가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뭐 편의점 같은데 ATM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나 없었을 거예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죠? 그 시장을 개척했었던 첫 번째 개척자가 바로 한국전자금융이다. 그래서 일단 시장을 먼저 개척했기 때문에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56%, 두 대 중 한 대 이상은 이 한국전자금융이 ATM기, 여러분들 흔히 보실 수 있는 ATM기 중 두 대 중 한 대 이상은 이 한국전자금융이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기업에 비해서 좀 차별화 요소가 좀 필요하겠죠. 뭐 돈 운송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운송업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서 이 다른 기업과 경쟁사 대비 좀 강점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전국적으로 네트워크 조직이 전국에 26개 지사가 있습니다. 네, 26개. 26개 네. 지사가 있고 6개 자금 센터가 있고요. 네. 그리고 돈 운송하는 차량만 300대. 네, 많네요. 그중 한 대만 좀 어떻게 줬으면 좋겠는데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것을 활용을 해서 일단은 무인 주차장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VN이라고 이런 밴 사업, 영업 사업을 네.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인프라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금이 좀 덜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집에서 갑자기 회를 파는 건 조금 어렵겠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중국집에서 일단은 뭐 같은 밀가루를 만들 반죽을 해서 만드는 예를 들어서 뭐 라볶이를 만든달지 뭐 네. 분식 메뉴를 같은 계열 같은 인프라를 가지고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그만큼 길이 좀 수월하고 그리고 어차피 같은 밀가루이기 때문에 네. 사업을 영위할 때 새로운 이 재료비가 안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존의 시스템을 갖고 무인 주차장 혹시 보셨나요? 무인 주차장. 네, 저 주차할 때 네. 보면 무인 주차장.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무인 주차장을 지금 운영하는 게 한 여섯 개 정도 무인 주차장을 운영을 하는데 이거를 네. 올해까지 한 100개 정도로 확 키울 생각을 기업의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카드 VN 밴 사업 자체가 뭐냐면 부가가치 통신망이에요. 그래서 수영 씨도 요새 현금을 많이 쓰시나요? 아니면 좀 어디 가서 카드를? 요새는 이제 현금을 좀 많이 써요. 사업자 등록 예. 그것 때문에 현금을 많이 부모님이 이제 하도 하라고 세금 많이 나간다고. 많이 보시나 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좀 현금으로 많이 썼더니 칭찬받았어요. 그러셨어요? 열심히 했구나. 네. 네. 저한테도 좀 써주십시오. 현금 좀. 그래? 번호 가르쳐주세요. 네. VN의 밴 사업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이 부가가치 통신망 사업이고요. 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맹점이 있어요. 가맹점이 뭐냐면 일단 고객 신용카드사가 결제가 가능하도록 네. 그 식당에 단말기를 갖다가 주는 단말기 사업하는 네. 이제 이 가맹점이 있고 그리고 밴사가 있습니다. 이 신용카드 결제할 때 이제 데이터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서버가 결제가 찌직되면 카드사로 바로 연락이 가고 네. 승인 요청, 승인 취소 이런 것들을 재빠르게 정확하게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죠? 네.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밥 먹었는데 공이 하나 더 붙어 10만 원. 나온다든지. 네. 네, 그런 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네트워크망을 갖추는 회사가 밴사고 그리고 세 번째는 카드사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네.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국내 대형 카드사가 있죠. 카드사들은 이제 신용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네. 수수료 떼먹는 네. 신용카드사가 있습니다. 이 밴사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전자금융은 이러한 그 튼튼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어렵지 않은 자기네들이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사업 리스크가 적고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는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기존의 탄탄한 기업 성장 스토리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것보다 일단은 아까 뭐 수정 씨가 저한테 말씀 주셨다시피 일단은 좀 어떤 이슈를 좀 갖고 오실까? 네. 이슈적인 측면에서 좀 네. 종목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 네. 자, 한국전자금융이 좀 이슈가 있습니다. 이 기업이 아무래도 이 ATM기를 운용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민감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업에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윈도우 XP 혹시 아시나요? 윈도우 XP. XP요? 예. 아니요, 저는. 예. 윈도우 운영 체계 시스템이 있는데, 윈도우 XP가 일단은 상당히 좀 범용화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D기나 ATM기에 한 98% 정도, 한 8만여 대 중에서 한 7만 8천 대 정도가 이 윈도우 XP 운영 체계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 서비스를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윈도우 8이나 이런 그 새로운 버전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윈도우 XP에 대해서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이제 중단하겠다 밝혔습니다. 그게 바로 다음 달 8일.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윈도우 XP의 운영 체계를 갖고 있는 전국의 이 은행이나 아니면 이 편의점 등의 ATM기들에 대해서 아마 대규모 좀 업그레이드나 교체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대규모 또 신용
또 수출 이 신용 뭐라 그러죠? 그 나가는 사태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좀 나갈 수가 있고 유출이요? 고객 정보 네네. 그렇죠. 유출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고 네. 이게 돈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예민하죠. 그죠. 네. 갑자기 황당한 일이겠죠. 인도 XP가 갑자기 종료됐다라고 해서 네. 갑자기 통장에 잔고가 없어지고 네. 이런 정말 뭐 큰 싫을 것 같아요. 네, 큰 상황이 정말 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대란 또 네. 신용 유출의 대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그래서 한국전자금융 같은 기업들은 또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막고자 한다면 은행은 어떻게 하게 되겠죠? 은행은 대규모 자금을 집행해서라도 네. 그 사태를 보완하고자 여러 가지 보완책들을 내세울 거고, 그럼으로써 한국전자금융의 실적은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자금융을 오늘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네, 예. 요새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사회적 문제가 이제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번 4월 8일만큼은 이제 이미 예고되어 있는 만큼 이제 정부나 은행 차원에서 이제 또 같은 실수 반복이 없길 바라면서 네, 이 또한 여기 종목들 이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한국전자금융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자,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잠깐 차트를 놓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화면을 잠깐 좀 바꿔볼게요. 자, 한국전자금융을 보면, 자, 여기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장대 음봉,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이 또 생명선으로 여기는 21선을 이탈하는 이런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음봉에 대해서 좀 우려감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서 이것만 한번 좀 짚어드리면, 네. 자, 이날 좀 뉴스가 나왔습니다. 단기 차입금이 한 100억 원 정도 단기 차입금을 증가시키는 공시가 나왔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인해야 될 점은 단기 차입금 증가 공시는 그 어떠한 기업이든 간에 네. 그 자기 자본 대비 빚을 단기 차입금이 얼마만큼 증가하는지, 그리고 그 자금을 무슨 용도로 차입금을 증가시키는지 그 두 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데, 일단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는 잠깐 뉴스를 좀 보면 규모가 일단 크지 않습니다. 자기 자본 대비 13%대, 자기 자본이 760억 정도 잡혀 있기 때문에 100억 정도의 단기 차입금 증가는 그렇게 재무 구조에 큰 악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차입금을 하는 목적 뭡니까? 고금리 한도대출 방식 차입금 대체, 그리고 운전자금을 활용하겠다. 이게 뭐냐면 금리가 좀 비싼 상품 있죠. 네. 예, 이자를 많이 내는 이 은행빚 외에 고금리 사채 같은 빚이 많이 나가는 거를 일단은 저금리로 빌려서 일단 이거를 갚겠다. 말 그대로 좀 갈아타기죠. 그렇죠. 예. 카드빚도 먹고 갈아타기도 많이 하는데요. 네네. 이 갈아타기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고 좀 보여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좋고, 그리고 다음 달 4월 8일 꼭 이 일정을 좀 기억을 하시고, 네. 여기에 따른 이 은행권들이나 정부적인 창문에서 여러 가지 예방책들로 인한 수혜 여부를 한국전자금융 외에 이러한 관련주들 시세 흐름도 같이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네. 네, 대표님. 네. 두 번째 종목은 또 어떠한 종목인지 궁금한데요. 예, 두 번째 종목은 아주 좀 이름이 좀 이쁩니다. 이뻐요? 예림. 예. 이름 같네요. 네, 저도 딸을 낳으면 이름을 예림이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네. 갑자기 그 타짜에서 예림이. 예, 예림이. 예림이. 네. 그 예림당이라는 네. 기업입니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워낙 좀 유명한 기업이죠. 네. 이 초등학생 분을 자녀로 두신 분들은 아마도 Y 시리즈라는 것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집에 한두 번쯤은 분명히 책이 있을 것 같아요. 이 Y 시리즈로 굉장히 좀 유명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해서 일단 좀 제가 호재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얘기들을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는 겨울왕국. 네. 네. 겨울왕국 네. 우리나라에서도 1000만 관객을 돌파했었던 저도 정말. 두 번 봤어요. 두 번 그거를 네. 극장에서만요? 네, 아니요, 네. 극장에서 보고 이제 네. 가족들이랑 함께 이제 아. 다운받아서.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예림당의 이 겨울왕국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부각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만드는 회사는 월트 디즈니거든요. 네. 월트 디즈니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겨울왕국이 히트를 치면서 월트 디즈니가 신고가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자, 미국에서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전기차 관련주들 주가가 움직이고, 뭐 이렇게 뭐 아니면 미국에서 3D 시스템즈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3D 프린터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이랬는데, 디즈니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뭐 거의 없었단 말이죠. 그쵸. 네, 없었단 말인데, 일단은 어떻게든 간에 이 디즈니와 겨울왕국과 주가를 연계해 볼 수 있는 종목 기업이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예림당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초등학생 말 그대로 그래, 예. 여기 아까 초등학생 애들. 예. 맞아. 예. 예전에 이제 이 종목이 뭐 하는 회사냐면 사업부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네. 혹시 예전에 그 색칠 공부 있잖아요. 저 많이 했죠. 세일러문 막 맞아요. 노랑머리 칠하고 막 맞아요. 색연필 갖다가 그죠? 네. 예, 저는 남자라 뭐 그런 거는 별로 안 해봤는데. 저 완전 진짜 좋아했죠. 네. 네. 그 디즈니 캐릭터를 아무나 쓸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판권 계약이 돼 있어야 돼요. 예. 예전에 월트 디즈니가 굉장히 아동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미국의 대표 기업이지만 굉장히 특허에 민감한 회사가 바로 디즈니입니다. 뭐 여담이긴 합니다만 예전에 그 일본에서 네. 일본 그 초등학생들이 운동장에다가 미키마우스를 이렇게 그렸어요. 운동장에다가 네. 미키마우스를 모래에다가 미키마우스 그냥 그려서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월트 디즈니에서 제재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특허다. 이렇게 제재가 들어왔어요. 우리 특허권 네. 침해하지 마라. 이렇게 굉장히 그 애들이 모래판에다가 그려놓은 것 같다가 이걸 특허라고 주장할 만큼 월트 디즈니가 회장 자체가 굉장히 좀 독한 사람입니다. 네. 여담이긴 한데 그래서 이 디즈니와 이 캐릭터 판권 사업을 맺고 이 색칠 공부할 수 있는 네. 이러한 그 스티커북이나 색칠북 이런 거 출판물들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겨울왕국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네. 원래 이 디즈니 출판물에 예림당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이 그거 얼마 하겠습니까? 그 스티커 한 장이. 그쵸. 그래서 그게 이제 매출이 1년 내내 해봐야 한 30억밖에 안 나왔어요. 1년 했는데도. 네, 30억밖에 원래 네. 매출이 상당히 적은 분야인데 이게 1분기에만 3달 동안만 30억을 넘었었습니다. 왜요? 겨울왕국의 힘이죠.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네, 겨울왕국에 네. 1년 동안 한 해 농사를 지을 거를 겨울왕국 때문에 단 1분기 만에 연간 매출을 상회하는 이 디즈니 쪽 이 스티커북, 색칠북 등의 출판물들의 실적이 급증했었다라는 게 네. 일단은 첫 번째 주가에 좋은 호재가 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예림당이 자회사가 있습니다. 본연의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 자회사가 있습니다. 자회사가 뭐가 있냐면 이 2012년도에 예림당이 양자를 데려왔습니다. 양자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자회사 모회사를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네네. 아들을 한 명 데리고 온 거예요. 2012년도에 저가 항공사인 이 티웨이 홀딩스, 티웨이 항공이라는 항공사를 인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티웨이 항공 요새 경기가 좀 불황이다 보니까 네. 이 제주항공, 티웨이 항공, 뭐 이스타항공 네. 이러한 그 기업들의 주가도 좋고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저도 뭐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을 이용을 해봤습니다만 뭐 굳이 뭐 대한항공, 아시아항공 이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본자라고 한다면 네.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네네. 그리고 올해 항공기 2대를 신규 편입하면서 네.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걸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또 주가에 굉장히 좋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티웨이항공이 비행기가 몇 대 있는지 혹시 모르시죠? 네. 네. 자, 퀴즈입니다. 1번 10대 2번 30대 네. 4번 50대. 티웨이 항공 저도 알아요. 네. 그러니까 T하고 이렇게 맞아요. 쉼표 그림 있고 맞죠? 맞아요. 네. 그거요?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았는데 보면은 2번. 30대? 네. 네. 정답은 없었습니다. 네. 항공기는 6대밖에 없어요. 정말 없네요. 네, 정말 6대 갖다가 좀 방송 영어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빡세게 굴리는 겁니다. 쉬지 않고 진짜 없었어요. 쉬지 한국에.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6대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러한 호실적을 낼 수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탑승률이 얼마냐면 자그마치 98%. 그러니까 이 웬만하면 그 6대 갔다가 정말 많이 왔다 갔다도 하고 네. 사람을 꽉꽉 채워서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네, 네. 예, 그래서 항상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만원 버스.
10,000원. 예. 만원 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이 고객들이 꽉꽉 차서 네. 간다. 라고 좀 보시면, 저도 한번 타보니까 빈좌석이 거의 없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또 이제 7기, 8기, 6대 있었는데 이제 7호기, 8호기를 돈을 벌었으니까 이제 비행기를 좀 더 샀겠죠. 네. 2대를 더 운영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실적 개선 폭도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 네. 이게 두 번째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Y를 구축으로 하는 이러한 그 비즈니스 확대. 네.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가 혹시, 올해가 아니지, 2007년도가 혹시 무슨 해인지 아십니까? 올해는 네. 청마해였죠? 2007, 네. 뭐지? 황금 돼지띠였습니다. 꿀꿀이띠. 예, 네. 돼지띠인데, 네. 그게 정말 뭐 몇십 년마다 한 번 오는 황금 돼지라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 금전운,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운을 몰고 온다는 황금 돼지의 띠였습니다. 근데 2007년도 계산을 해보니까 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들이 다 황금 그 돼지띠입니다. 아이들구나. 네. 네. 그래서 기억나실 분들 모르겠는데 올해 처음에 이제 초등학생들 입학할 때 막 일부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막 갑자기 책상 걸상이 없어요. 왜요? 사람이 모자로 막 네, 너무 갑자기 많아서. 많이 학생들이 만 입학을 원이네요, 하다 보니까 그것도 만 원이죠. 네. 네, 그래서 자, 여기서 힌트죠. 예림당이 하는 가장 주력 사업이 뭡니까? 바로 Y 시리즈. Y 시리즈를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보이는 학습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초등학생들이 보는 이러한 그 도서람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그 황금돼지띠의 초등학교 입학은 분명히 매출 증가로 또 연결을 시켜볼 수 있는 중요한 좀 고리 역할이 되줄 수 있다는 게 일단 Y의 또 특화된 이번 올해 특화된 강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또 삼성전자의 인터넷으로 이제 스마트폰으로 네. 책을 봐야 되죠. 네. 그거를 이제 어떤 회사가 공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허브러닝이나 메가스터디 뭐 이러한 그 국내 대기업들과 네. 이러한 그 통신사와 제휴를 통해서 네. 이 컨텐츠가 점차 확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세계 3위권 출판사죠. 매크로힐과 Y 과학 시리즈를 공급 계약을 이제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삼성도 메가스터디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3위 출판사 매크로힐과 업무 계약을 맺고 세계로 이제 뻗어나갈 수 있는 이러한 그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자체가 일단 세 번째 주가의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아닌가, 중요한 동인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요새 같은 경기 불황에 이렇게 이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요, 되게 놀라운데 맞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예림당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예, 일단 뭐 수정 씨가 좋아하고, 네. 예, 또 지금 코스닥 시장이 열광하고 있는 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를 재밌죠. 말씀을 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처음 방송했을 때 일단은 SM을 일단 처음에 SM 하면 요즘에 엑소. 네, 그렇죠. 네, 으르렁을 불렀죠. 네, 으르렁을 한번 불러주셨고 네. 두 번째가 이제 키이스트. 네. 배용준과 김수현과 네, 맞아요. 또 김현중의 네, 제가 주지훈 씨 좋다고 하니까 같이 말아먹었다는 정리원 씨. 맞습니다. 정리원 씨랑 같이 네. MBC 드라마 메디컬 타팀을 시원하게 말아먹었던 네. 키이스트가 있었고 또 하나가 이제 이 사마네트웍스 네, 맞아요. 작가 사마네트웍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어요. 네. 사마네트웍스 엔터주를 우리가 김우빈 씨 뺐네요. 그렇네요. 네, IHQ. 네. IHQ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제가 챙겨야죠. 예, 김우빈 씨. 김우빈 씨 챙겨야죠. 네. 그리고 IS 동소도 많이 올라갔죠. 네, 그것 때문에 맞아요. 올라간 건 아니지만. 네. 예. 아무튼 지금 이렇게 코스닥 시장에서 엔터 관련주들이 제가 4개를 말씀드렸다라는 게 뭐 종목이 다 잘 가서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 안 드렸던 JYP도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도 다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이미 올라간 종목이지만 더 또 올라갈 수 있는 주식. 또 다른 종목인가요? 네. SM의 막내 아들.
아, 또 이것도 이제 홀딩스처럼 네, 아빠 엄마 집인가요? SME 그룹 차원에서 있다면 SM의 이제 계열사, SM의 자회사 개념으로 계열사가 있는데 바로 SMCNC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CNC요? 네, SMCNC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이 종목은 예전에 이제 그렇게 유명하던 종목이 아닌데 엔터 관련주들 시세가 워낙 좋다 보니까 시장의 참여자들 워낙 잘 나가는 종목이 있다 보면 자꾸 그 주변을 둘러본단 말이죠.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 그렇죠. 네, 저거 올라가면 따라갈 주식이 뭐가 있을까? 네. 저거는 비싸서 못 사고 딴 거 살 거 뭐 있나? 보다 보니까 SMCNC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주식이 네.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한테 눈에 뛰어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네. 외국인들 매수도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와주고 있고 또 기관 투자자들 역시도 매매를 좀 샀다 팔았다가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관점에서 매수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지만 한 단계 더 주가가 또 뛰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 엔터 사업은 정말 한류 열풍, 특히나 이제 중국 시장에서 그쵸. 어떻게 이 활로를 뚫고 네.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얼마만큼 인기가 있느냐가 우리나라 엔터주들의 미래인 것 같아요.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요. 그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최근에 보면 퀴스트 같은 경우도 별그대가 하나 드라마가 또 잘 되니까 네. 일본의 뭐 겨울 연가처럼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키이스트 네. 일본에는 윤사마가 있다면 중국에는 이제 김수현이 네. 있네요. 뭐 윤사마까지 김수현이 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 지금 장난 아니던데요. 예. 헬기도 전용기를 중국에서 보내줬다고. 출연료도 한 5억 정도. 그러니까요. 네. 저 그날 치맥 바로 먹었어요. 치맥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네. 그 별것도 아닌데 그냥 그 드라마 일부 스토리상에 치맥을 먹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네. 그죠? 우리나라 그 중국 한인타운에 치킨을 살라고 정말 중국인들이 쫙 3시간 걸려서 하는 진 풍경들이 뉴스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었죠. 네. 우리나라 한류 이 콘텐츠의 이 힘은 정말 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중국의 닭들은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예. 많이 죽어들 가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림이나 하림홀딩스를 사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자기네들 닭 먹겠죠. 우리나라 그렇죠. 닭 먹진 않겠죠. 그래서 네. 닭고기 관련주들은 혹시라도 제가 높아지면 말씀드리는 닭고기 관련주는 키스트 주가 열풍과 네. 그 중국발 네. 이 별그대 열풍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닭고기 업체들 자기네들 닭 먹을 거예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여담이었고요. SMCNC가 보면 SMCNC 같은 경우는 뭐 드라마 쪽 네. 이런 이런 그 연예 아티스트보다는 일단 단 하나 엑소가 있습니다. 엑소. 엑소. 예. 지금 뭐 저도 엑소라는 이 그룹에 대해서 잘 몰라요. 혹시 아시나요? 엑소. 엑소 저도 마찬가지로 엑소는 정말 인기가 대단해요. 네. 하지만 저 이제 제 나이가 있어서 엑소는 이제 딱 학생들한테 되게 인기가 많고 저는 벌써 졸업했죠. 일단 나이가 이렇게 훅. 연예인들 쫓아다닐 나이는 이제 지나서 저는 이제 배우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김우빈 씨요. 김우빈 씨. 네. 자, 아무튼 뭐 엑소가 그만큼 정말 인기가 대단하고 합니다. 이 네. 방송을 또 초중고생들이 뭐 보진 않겠지만 네. 제가 혹시 방송 보시는 초중고생이 있으면 물어보고 싶어요. 엑소가 그렇게 대단한가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면 네. 저한테 정말 돌을 던질 정도의 큰일 나죠. 네, 네. 이럴 정도의 반응이 아마도 올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뭐 엑소의 모멘트 조심하셔야 돼요. 네. 갑자기 네. 주식 공부하시는 부모님이 이렇게 저희 방송 보시다가 네. 딸이 딱 들었는데 저희 방송 딱 귀에 들리면 네. 큰일 나죠. 저도 엑소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엑소 이 MBC 에브리원에서 네. 이 MBC 관련 케이블이죠. MBC 에브리원에서 네. 엑소 쇼타임이라는 거를 이 쇼프로를 제작을 한번 했는데 네. 보지는 못했는데 엑소만 나오나 봐요. 엑소 쇼타임이라는 거 보니까. 요즘에 그런 거 많이 해요. 네, 맞아요. 그래요. 네. 네,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래. 그 그룹들의 사생활과 뭐 생활 그런 거를 이제 팬들이 되게 궁금해할 것 같다고 해서 이제 그런 걸 많이 해요, 요즘에. 거의 뭐 투애니언도 했고. 연예인 다큐멘터리처럼 이렇게 네, 막, 그런 식으로 해요. 네. 그게 엑소 쇼타임이었군요. 네. 그 엑소 쇼타임을 SMCNC가 이제 중국에 네. 판매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단할 것 같아요. 네. 방영권은 광고 수익을 이제 이거 몇 편이니까 이거 편당 얼마 주세요가 아니라 네. 일단은 그냥 공짜로 가져가고
그냥 틀어만 주고 그 상영할 때 광고 수익이 들어올 거잖아요. 네. 그죠? 우리나라 이 방송 제작사들 주수입은 광고 수익이죠. 네. 그 광고 수익을 나눠 먹는 구조로 일단은 엑소의 판권을 수출할 걸로 지금 계약이 체결이 돼 있는 상태고 네. 네. 엑소 쇼타임 2를 제작하려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아, 네. 네. 2도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 2는 우리나라 제작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중국과 같이 중국에서 네, 이러한 그 제작하는 모멘텀들이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그 엑소 쇼타임에 관련한 모멘텀 키스트에 누구 김수현이 있고 네. IHQ에 뭐 김우빈이 있고 네. 뭐 사마 네트워크스에는 김수현 작가가 있고 네, 그렇죠. 한다라고 한다면 SMCNC에는 엑소가 있다. 네. 엑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SM이 밀어주는 엔터 기획사예요. 막내 아들이니까 아무래도 네. 좀 많이 이뻐하겠죠. 그렇죠. 네. 키워줘야 되니까. 네, 막내 아들이 오냐오냐면. 네. 장남보다 막내 아들이 더 이쁘죠. 네. 네, 그래서 프로덕션 드라마 최근에 뭐 총리와 나 아, 유나 씨가 나오는 네. 거. 네. 그것도 바로 이범수 씨인가? SMCNC가 제작한 겁니다. 아, 네, 그리고 미스 코리아 이현희 씨 나오는 거? 드라마도 SMCNC가 제작을 한 거예요. 음. 예, 뭐 둘 다 시청률은 별로 안 나왔지만. 키스트래. 그 네. 별그대 때문에 네. 미스 코리아는 좀. 예, 맞습니다. 네. 잘못 붙었죠. 네. 참 드라마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운때가 맞아야 돼요. 맞아요. 예, 잘못 붙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러한 그 드라마도 2개를 포함해서 앞으로 올해도 최대한 4편의 드라마를 준비 중에 있고 그리고 또 네. 드라마 외에 저도 뭐 뮤지컬이나 아니면 뭐 연극 같은 건 저는 별로 흥미가 없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뮤지컬, 연극, 뭐 드라마 이런 그 여러 가지 콘텐츠 다방면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SM이 할아버지라고 한다면 네. 이제 SMC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자? 아들, 아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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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또 손자가 있죠. 아, 네. 네, 손자가 바로 이제 이 엔터테인먼트 영위하는 사업이 있어요. 아. 거기 소속된 이 연예인들이 네. 장동건 씨나 김수로 씨, 아니면 강호동 씨, 신동엽 씨, 김병만 씨, 그리고 장동건 씨 하니까 뭔가 더 커 보여요. 또 장동건 씨가 지금 활동을 안 하고 있지만 네. 또 잠룡이죠. 또 하나 언제든지 한 방 터뜨릴 수 있는 네. 그런 그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뭐 내노라 하는 굵직한 자랑스러운 배우기 그리고 때문에 여기 신동엽, 저 신동엽 씨 되게 좋아하는데. 신동엽 씨도 강호동 씨. 있고 네. 김병만 씨도 있고 아, 그리고 조금 좀 레벨이 좀 떨어진 전현무 씨도 있습니다. 전현무 씨 요즘 네. 아나운서계 그런가요? 예능 대세잖아요. 맞아요. 네, 전현무 네. 씨도 소속돼 있고 아주 루머가 조금씩 도는 것도 있어요. 뭐 이거는 귀담아 듣지 마시고 유재석 씨도 이전할 수가 있다. SMCNC 쪽으로 뭐 이런 루머들도 약간 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이제 MC들이 되게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일단은 김병만 씨도 있고. MC 라인업이 좀 네. 좋죠. 김병만 씨, 신동엽 씨, 네. 강호동 씨, 거기에 이제 전현무 씨.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장동건 씨를 제외하고는 좀 MC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이제 주가 상승에 네. 어떠한 그 장동건 씨가 언제든지 한 방 터트릴 수 있는 네. 그 잠재적인 배우라고 한다면 이런 그 엔터테인먼트 사업 자체도 SMCNC도 엑소 외에 또 언제든지 한 방을 터트릴 수 있는 부가적인 이러한 그 모멘텀들도 있다라는 측면으로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네. 자 21선대에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좀 기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 분위기나 아니면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공격적으로 해주는 거 봐서는 일단 주가의 2차 레벨업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 주가가 워낙 장기간에 걸쳐서 횡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작년 11월 달부터 올해 2월 달까지 근 한 1년 반 동안 주가가 엎드려 있었어요. 누워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쉬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라갈 때 체력이 지금 튼튼하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봐서 SMCNC 조금 자리상으로 가격 부담은 조금 있습니다만 달리는 말이 더 잘 달린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 봤는데요. 네. 여기 김수로, 강효동, 신동엽, 김영원 씨, 전현무 씨 보면요. 예능 쪽으로도 많이 장동건 씨도 이제 모르죠. 이제 예능 쪽으로. 그렇죠. 뭐 갈 수도 있겠죠. 네, 예. 뒤늦게. 예. 네. 일단 별그대 히트로 어느 때보다 한류의 위상이 이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데요. 중국에서 엑소 강한 한국 열풍도 저도 이제 많이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리치맵의 이무학 대표님과 함께 진행한 이무학 이수정의 주식해서 여행가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올라가던 코스닥장 그리고 종목들이 어제 카운터 펀치를 한 대 맞았습니다. 계속적으로 경기를 잘 이끌어가고 너무 크게 휘둘렀던 것 같아요. 시장 자체도 좀 자신감에 차서 권투 경기를 한다라고 하면 상대가 워낙 코너에 몰리고 네. 워낙 펀치도 잘 막다 보니까 일단 가드를 내리고 그죠? 가드를 내리고 너무 크게 휘둘리다가 적이 내미는 이 펀치 한 방에 일단 어제 코스닥장이 한 번 무너졌습니다. 어제 하한가 종목수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엔터주들도 많이 좀 하락을 하고 잘 올라가던 모바일 게임주들도 막 급락을 해서 시청자분들께서 약간 조금 시장 코스닥장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자, 일단은 수급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시장의 주인인 외국인과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가 어제 오늘 3월 18일이죠. 어제 오늘 이틀 17일 18일 양일에 걸쳐서 기관 매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전반적 열흘 사고 이틀 팔았는데 이걸 팔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열흘 사고 한 6일 팔 때 시장이 꺾인다라고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 한 7대3 정도로 매수해주는 날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아직 시장의 상승 추세는 견조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제가 아까 복싱 경기를 말씀드렸지만 한 방 맞았다라고 해서 그 경기를 지는 건 아닙니다. 이미 많은 펀치를 때려놨고 또 많은 점수를 얻어냈기 때문에 어제 조정 하루 정도는 일단은 매번 뭐 때리면서 이기는 경기는 없겠죠. 맞아가면서 또 이기는 경기를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조정 너무 크게 개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장 어제 하락폭에 오늘 되돌림 반등이 한 반 정도 나왔는데 나머지 반 뭐 이번 주 안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아무래도 이번 장세 박스피라 그랬죠. 박스권에 갇힌 장세에 대하는 중소형주들, 스몰캡 종목들, 코스닥 종목들이라고 제가 말씀 항상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방송 열심히 시청해 주시고 네. 종목군들 시청시 여행 가는 것처럼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돈 많이 버셔서 황사가 좀 그쳐질 때 박간다들이 할 수 있는 좋은 수익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방송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 이무학 대표님이 좀 이슈에 되게 강하신 분 같은데요. 네, 대표님의 회원이 되셔서 이제 실시간으로 주식 매매에 있어 상담과 교육을 받고 싶은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이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화창한 봄 기운 가운데 이제 느끼실 새도 없이 이제 미세먼지가 이제 아주 난리인데요. 초미세먼지에는 폐에 직접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하니까요. 가급적 외출은 좀 자제하시고요. 부득이하게 외출하실 때에는 이제 들어와서 손발 꼭 닦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 챙기셔야 되니까 마스크 착용하시고 꼭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요. 좋은 일주일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